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이빅뉴스의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CS 다녀왔을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적응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CS 리뷰 컨퍼런스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세상의 변화를 이끌 혁신 기술과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S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중요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더욱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에이빅뉴스가 새롭게 오픈한 MIK 공유 빌딩, 이 건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첫 행사라는 겁니다. 에이빅뉴스가 지난 21년간 매년 100여 개 전시회, 전 세계 전시회와 기업들을 취재하고 있고, 또한 많은 전 세계 미디어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가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 CES를 저희가 취재를 했고요. 올해도 20여 명이 넘는 분들, 기자단이 현장에 가서 한 400개 기업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아마 전 세계 미디어 중에 유일하게 그 CS에 오신 가치 있는 기업들을 다루는 미디어는 에이빅뉴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CS 세미나가 단순 기술과 이슈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CS를 통해 미래의 관습과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또 오신 분들끼리 또 가치를 또 서로 공유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첫 연사로 ESG 테크 분야 지오그리드의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오그리드 대표 김기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일 하기 전에 한 20년 정도 여행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검색이 가능하시면 이탈리아 자동차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쓴 책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인쇄가 들어와서 네. 20년 동안 여행업을 하다가 지금 제가 발표할 예정인 이 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이 마이크 잡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제 인솔자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가이드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제법 괜찮은 이 여행사를 운영을 했어요. 여의도에서 직원 한 17명 정도 데리고, 그때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고 또 여행 가고, 저는 참고적으로 유럽을 한 25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 아시듯이 코로나가 터진 거죠. 20년 동안 여행업을 하면서 신종, 플루, 스페인, 독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설마 이 코로나처럼 길게 갈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 집 팔아서 다 정리하고 무슨 일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할 때 딱 100만 원 가지고 2명이서 창업을 했고요. 지금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3년간의 과정을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지오 리더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생활 정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빌딩 생활 정수 플랜트.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용 정수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집은 깨끗한 물로 잘 먹고 잘 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탄소가 발생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에 비해 생수는 최대 700배, 정수기는 최대 2000배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친환경 빌딩 스마트 정수 플랜트 지오리더를 소개합니다.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수돗물은 땅 밑에 급수관을 타고 건물로 들어옵니다. 건물로 들어온 수돗물은 3단계의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 깨끗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스케일러에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온화됩니다. 이때 이온화된 물은 건물의 수도 배관을 흘러가면서 배관 속의 녹과 스케일을 원래의 미네랄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수돗물에 최적화된 중공사막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네랄은 통과되고 불순물은 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UV 살균기로 세균과 박테리아가 제거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 수질 센서로 실시간 분석되어 모바일과 집안의 월패드에서 수질 정보를 볼 수 있고 이상현상을 예측하여 알림으로 제공됩니다. 지오리더의 건물 수질 케어 서비스는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지오리더가 설치된 건물의 모든 수도꼭지에서는 개별 장소기 필요 없이 정수물이 나와서 샤워하면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커피 머신이나 스타일러와 같이 물을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배관 속 스케일과 녹을 억제하여 수명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정수기 한 대의 전기비로 20층 아파트 전체를 정수하여 유지비가 절약되고 건물의 배관 세척과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언제나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지오리더의 특별한 서비스를 더 알아보세요. 제가 첫 번째 POC를 한 곳은 종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47년 정도 된 아파트였고요. 배관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붉은 수돗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던 차에 그 민원을 받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던 담당 공무원분이 우연히 전시회에서 저희 제품을 보시고 제안을 해줘서 작년 4월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설치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먹는 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이 탁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12배 이상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 양치, 샤워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 후 3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주 뒤에 먹는 물 기준 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7주 뒤에는 아연은 98%, 색도, 철, 탁도는 100% 사라졌습니다. 그 공인시험 적서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만 이 사실을 안 게 아니라요. 입주민들한테 모니터를 설치해서 알려드렸더니 물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전혀 없다가 이렇게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진행한 곳은 서울에 있는 인천고등학교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급식실에 설치를 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물 사용량이나 수질뿐만 아니라 이 물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사라지는 나무 아래쪽에는 학교에서 올릴 수 있는 공지사항을 넣을 수 있는 창을 또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시험 성적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저희 제품을 통과한 수돗물이 수도 배관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 열 교환기, 즉 보일러 안에 열 교환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냉수가 들어가서 그 열 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열 교환기의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정도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왼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때가 끼게 됩니다. 저건 당연히 저런 현상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1년 정도 대전 철도공사랑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에너지 효율이 9.59%나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이 공공기관에 저희 거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이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기를 쓰지 못하는 이 물 취약계층의 물복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고 예전에 그 약수터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수질을 확인하고 물을 떠갈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지금 강명시청, 성북구청과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은 수질을 개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개념은 이겁니다.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물은 사실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질이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는 과정, 즉 배관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배관을 교체하고 관리했다면 그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 단, 즉 건물에서 처리하면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을 증가하는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 개선하는 시스템은 1차적으로 외부의 이물질을 막게 되는데요. 저희는 UF 필터나 여과기 이런 중공사막 필터 방식을 씁니다. 다른 그런 정수기에서는 보통 삼투압 방식이나 역삼투압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 안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잡아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이 되죠. 그러나 저희는 이 수돗물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의 필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마그네타이트라는 현상을 활용을 해서 저희 기계를 통과한 수돗물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수도꼭지 끝까지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수도 배관을 관리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을 이온 살균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저희 가장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과연 어떻게 수도 배관이 더러운 게 깨끗해지지? 이 부분일 텐데요. 이제 마그네타이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도 배관이 녹이 쓰는 이유는 철 이온과 물 안에 있는 이온, 물 안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산화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은 아니고 녹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산화철이 다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녹, 산화 제2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산소의 농도를 수돗물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줄여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산화철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이 산화 제2철과 산화철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으니까 뭔가 붙어야 되거든요. 불안정해서. 그래서 산화철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산화 제3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석푸석한 녹이 이 수도배관 내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겉에 얇은 코팅막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 안에 있는 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이온 분해시키면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가 전기를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탄소를 활용하거나 아연이나 구리나 뭐 이런 알루미늄 또 자석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탄소를 활용한 물을 이온 분해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탄소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자기희생 방식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효율이 떨어지는데 탄소는 반영구적인 그런 반영구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인체 이제 그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화된 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72시간 정도 저희 테스트 결과 지속이 됩니다. 즉 저희 기계를 통과한 수돗물은 72시간 동안 흘러가면서 수도 배관에 있는 더러운 녹들을 다시 환원시키고 코팅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2주, 길게는 석 달 정도 후에는 아주 오염된 수도관에서도 정상적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통과하기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전에는 보통 이 수도 배관이 처음 녹이 쓰는 곳이 배관과 배관이 연결되는 그 용접 부위에서 녹이 쓰거든요. 통과하기 전에는 보시는 바가 저렇게 녹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통과한 후에는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저분한 배관도 정상적인 배관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바꾸지만 애초에 깨끗한 배관에 연결을 하면 굳이 그런 걱정 없이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데요. 단순하게 물 사용량, 그다음에 건물 용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 에너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수질 데이터라든가 또 공공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ORP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수질 항목은 뭐 pH, 탁도, EC 전도도, TDS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ORP라고 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산화 환원 지수라고 그래서 수도 배관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돗물이 나빠지는 원인은 거의 99% 수도 배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배관이 산화됐다는 이야기는 녹이 쓸었다는 얘기고요. 환원이 됐다는 이야기는 녹 성분이 제거가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파손이 됩니다. 물에 있는 이런 물이 흐르는 수도 배관에 직접적으로 껴놓게 되면
가정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나 건물 내에 식기세척기나 혹은 세탁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물이 갑작스럽게 주입됐다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전체적인 건물 배관에 수도 배관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흔들림을 보통 이제 해머링이라고 하는데 물로 망치를 만들어서 센서를 세게 탁 하고 한번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안에 있는 직접적으로 URP 센서를 넣게 되면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여행업을 했지만 유체역학도 보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민을 한참 하던 차에 수도 배관 내부에 있는 압력을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따로 그 안에서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위스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증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요거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센서에 무리가 없는 거를 파악을 해서 제가 저희 자체만의 기술로 또 수질 센서 챔버를 또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죄송한데 차라리 아까 글꼴 깨지는 거를 차라리 연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사면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이 필터는 저희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그 반도체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우리 발전소에 쓰던 그런 필터였는데요. 요거를 제가 건물 단위로 갖고 와서 처음에 진행을 해보고 있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물 사용량 처리량이 한 40톤 정도 하나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가는 데가 이제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이에요. 하얏트 호텔이 하루 물 사용량이 1,200톤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양한 그 협업체를 찾던 중에 그거를 아주 비교적 작은 그 적은 범위 내에 설치로 이 1,200톤의 물 사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또 만나게 돼서 그거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 참고적으로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605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8년도에 오픈된 호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 배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그냥 오프 더 레코드라면 청소할 때 무조건 물을 빼서 녹물을 계속 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첨제라고 그래서 혹시 방첨제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네. 수도 배관을 관리하기 위한 화학 물질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아마 그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아파트가 한 7년 이상 되면은 방첨제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 방첨제를 집어넣어서 그 수도배관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이 방첨제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적정량을 사용하면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몸 안에 있는 이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좋지 않고 또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그 물이 그대로 이제 하수를 통해서 방류가 되면 또 굉장히 또 이 환경적인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첨제가 인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는 절대 빼낼 수 없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양치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걸 좀 우리가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이제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드웨어 회사냐 아닙니다. 저희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수질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공공 데이터나 자체 데이터를 통한 이제 아래에 있는 뭐 탄소 배출량이나 뭐 누수율 그리고 취약계층 관리나 물 소비 습관 분석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제 회사가 저희 갖고 있는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그 중기부하고 또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그 교수님하고 해서 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올 상반기 내에 이제 제품 자체가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뱀스라고 해서 전기를 관리하는 이 빌딩 내에서 전기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BWEMS라고 그래서 이 물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을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 물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런 예측과 또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는 노후 아파트, 뭐 급식시설, 관공서, 호텔 다양한 곳에 지금 실증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단수 3시간이면 설치가 끝나는 제품입니다. 사전에 미리 현장에 가서 설치 장소라든가 배관의 크기라든가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공장에서 조립하고 가져가서
배관 연결하고 통신 연결하고 전기만 연결하면 되게끔 마치 우리 세탁기 연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센서는 총 3군데에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가 별도의 드레인, 물을 버리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육체역학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물을 챔버에다가 일부를 흘려보내서 거기서 체크를 하면 그걸 그냥 하수구에다 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시 원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으면서 그런 문제를 제가 해결을 1차적으로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배수 장치가 없어도 어디에서나 저희 챔버를 달면 수질 체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점 그리고 이제 끝점 2군데 온수 배관, 냉수 배관. 사실 온수 배관, 냉수 배관 있는 데들은 이 주변에 하수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끝점에다가 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 배관 전체가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라면 중간도 알 수 있잖아요.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좀 도입을 했고요. 저희는 뭐 단순하게 이런 노후 아파트나 이런 데 지금 POC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라든가 또 교육기관 또 전쟁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그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6,500개 정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재난에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수도 배관이고 또 이 상수도를 만들어내는 수도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수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민방위 급수 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대문구청하고 동대문구에도 25개 정도가 있거든요. 동대문구청하고 해서 이걸 좀 DX 디지털화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가 또 요양병원 그리고 올 4월에는 국민대학교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대마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작물인데 이 대마를 저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물을 이온하기 때문에 이온 음료 흡수가 빠르다 그런 옛날에 광고 문구 있었잖아요. 그만큼 물 분자가 작아져서 식물이 그만큼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장을 도와요. 저희가 뭐 아주 간단하게나마 저희 거를 통해서 이 작물들을 몇 개 길러봤는데 뭐 빠른 거는 2배, 뭐 적은 거는 1.5배 정도 빨리 자라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스마트팜 쪽에도 좀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좀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4월에 연구가 시작되면 국민대랑 같이 이제 논문을 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CES 가서 사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왔고요. 뭐 다양한 UN 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또 중동에서 이 건축에 관련된 분들 또 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 수질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오퍼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 2월 또 이번 달 말에 또 인도네시아 호텔하고 골프장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단순하게 판매 설치뿐만 아니라 뭐 유지 보수, 그다음에 렌탈, 뭐 건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 또 데이터 사업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 뭐 설치 비용이야 이제 건물의 상태마다 다르지만 그럼 유지 보수에 관련된 건 얼마를 여기가 수익으로 잡냐면 저희는 그 가정용,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톤당 500원. 물 사용량 1년은 저희가 무료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톤당 1년 이후에는 톤당 500원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지? 네, 한 사람당 대략 한 달에 2,500원 정도면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 호텔에서는 물 안 아끼잖아요. 막 틀어놓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 거를 적용하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150원에서 200원 정도 그렇게 좀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물에 관련돼서 집중을 좀 하고 있지만 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기, 뭐 지중 환경 이런 다양한 건물의 모든 안전적인 거를 센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종합 안전 진단 서비스로 가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아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100만 원 갖고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원 과제를 한 3년간 2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60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상금만 한 1억 2천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지원금만 별도로 한 16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개발하고 매출이 이제 POC가 끝나고 매출이 막 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특허 등록된 게 16개가 지금 등록이 됐고, 이번 달에 굉장히 특허가 지금 많이 등록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 달 한 3월 달에만 저희가 30개까지 특허가 등록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해서 6억 정도 받았고, 초창기에는 투자 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녀도 그렇게 눈길 하나 안 주시더니 요즘은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약 30억 정도 매출, 지금 이야기 나온 것들을 해보면 30억 정도 매출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해 좀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K-워터 협력 스타트업이거든요. 이 K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K 뭐 컬처, K 푸드. K-워터라는 말을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꿈을 제가 지금 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원이고요. 네. CES 가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 CES를 가봤는데, 일단은 저희 기술이 과연 이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 특히나 그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들을 가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체 시스템이 정수기 한 대를 운영하는 전기료보다 적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지금 정수기 회사랑 싸울 생각은 아직 힘이 약해서 없어서 정수기를 빼도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 지금 정수기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또 샤워 필터를 계속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저희 시스템이 ESG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를 보게 됐고, 저희가 에너지 세이프 그리드 나름대로 ESG라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ESG 관련된 거는 짧게나마 우리 본부장 담당자인데 짧게나마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저희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오그리드 CTO 정영욱입니다. 지금까지 지오그리드 여행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좀 많이 좀 무겁고 좀 처음 듣는 좀 그런 분야도 있어가지고 아마 다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 영상 나왔었잖아요. 그 영상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영상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마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을 많이 좀 겪었었고, 그래서 영상을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선 굵기 하나하나 손가락 개수까지 저희가 다 직접 다 그려가지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의 기술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그 CS를 준비를 한 3달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CS라는 게.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코엑스에서 열심히 말을 하고 다양한 기사를 낸다 하더라도 CS 한 번 다녀온 것보다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1, 2년 동안 열심히 막 홍보 활동을 하는 게 CS 항방보다는 약하다. 이런 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출발하기 전부터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어텐디 리스트 막 그 메일 많이 받으셨죠. 지금도 받고 계시고, 네, 저희도 그 리스트를 그 협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사전에 그 광고 이미지를 좀 보기 좀 재밌게 해서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일단 그 CS 출발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에이빅뉴스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의 메일함에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읽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따로 뭐 그래서 그 일단은 뉴스레터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없었어요. 네, 제가 한 6,000명한테 보냈거든요. 네, 전 세계 모든 미디어 담당자에게 다 보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실수로 2번 보낸 미디어 담당자도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다른 정보를 제가 좀 얻고 싶으면은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했던 전략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만약 똑같은 시도를 하셨었으면은 그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야기 또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모든 분들과 원래는 사진을 다 찍으려고 했었어요. 저희 부스에 왔던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갔다 와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잡담하다가 온 그냥 정신승리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명함을 받고 그리고 명찰을 그 배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기록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좀 얻었던 여러 가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는 유익하셨습니까 하고 저희 명함을 드릴 때 명함에다가 볼펜으로 퍼포먼스를 이렇게 다음에 행사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써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CS에서 만나는 이 분들과 나중에 팔로업을 통해서 후행으로 나중에 연락하기 위해서 CS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날 바로 명함 그런 정보들을 다 구글 시트로 공유해서 한국 담당자한테 바로 그 메모를 남겨놓고 바로 팔로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진짜 고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3일째부터 거의 눈이 안 떠지지 않았어요? 저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생겼어요. 여기 생기신 분 있는 분 아시겠지만 족저근막염 발동하면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한국에 있는 담당자와 이런 어떤 뭐랄까요 딱 핑퐁이죠. 예, 핑퐁 같은 거를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됐을 것 같다라는 점을 저희가 배웠고 내년에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ESG 테크 기업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저희도 많은 걸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살짝 미온적이에요. ESG는 뭔가 이게 돈 되는 거야? 이거 다 뉴스를 위한 거고 홍보를 위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가는 것 같고 리소스를 그냥 버리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ESG 전략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다를 거라는 걸 저희가 사전에 리서치를 했었고 그래서 방향도 그쪽으로 잡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까 저희 설명 들었다시피 아파트 저희가 설치했던 아파트는 아무도 수돗물을 먹지 않았어요. 생수 아니면 정수기였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돗물을 그 누구도 직접 상추 씻더라도 이 상추를 먹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항상 정수기물이나 이 생수를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이 아파트 처음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에 플라스틱 그 재활용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안 가져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 가져가는데도 그 정도였던 거예요. 다 생수병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음료수병. 이게 수돗물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 제품을 설치하게 되고 아무도 먹지 않는 물을 무려 82%나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게 된 거예요. 플라스틱 2리터짜리 한 병이 이 성인 기준으로 이 한 명이 수돗물을 한 달 동안 쓰는 전체 탄소 발생량이랑 똑같거든요. 한 병이. 그러면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하루에 한 병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2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용했던 그 전체 그 수돗물에서 나오는 탄소 발생량의 2배만큼을 저희가 탄소를 절약시켜 드린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동참하게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이 건물주라면은 그리고 내가 회사라면은 이 KPI를 어딘가에 쓸 수 있겠죠.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았어요. KPI가 되게 필요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전기를 덜 쓰는 거 그리고 일회용품 플라스틱 안 쓰는 거 그래서 텀블러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수병을 사용 안 하게 덜 쓰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ESG 전략을 준비하긴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업이 잘 되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준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들을 텐데 이상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은 끝날 때까지 말을 해서 오늘 8시까지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잠깐만 나오시죠. 네. 아주 궁금한 게 여행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지오그리드라는 회사를 하게 된 왜냐면 네. 뭐 아까 얘기하신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행업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여행사가 제가 유일하게 거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템을 찾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 겨울철에 수도 계단기가 자꾸 동파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전기기술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맨날 이거 동파되는 거 왜 해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계량기를 지상에 빼고 땅에다 묻는 이유가 이제 동파 방지 때문에 묻는 건데요. 지상에 빼고 거기다 온도 컨트롤을 넣어서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그걸 안에 있는 히터가 작동되게끔 단순하게 만드신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아이템을 어떻게 응용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원격 검침을 들여다봤더니 배터리로 원격 검침을 하다 보니까 이 통신 장애 문제라든가 그다음 배터리 방전에 대한 이슈 또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배터리 안 쓰면 되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발하신 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도 계량기와 단말기에 그냥 전기를 넣으면 되겠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1차로. 그래서 뭐 혁신 제품도 되고 막 뭐 상도 받고. 근데 시장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왜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서 공무원분한테 얘기를 해도 좋네요. 놔두고 가세요가 끝이지 구매로 연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건물 하나하나당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피봇을 해야겠다 싶어서 야 그러면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데이터 아니지 수질이지. 그래서 그쪽을 또 파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융복합해서 지금의 건물용 정수기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어저께 관련된 특허가 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